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요인은 금리 차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많이 했다가 올해 추가로 한 번, 두 번 이 정도로 예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뭐 끝났다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금리 차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원화는 환율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약세가 되었다 하는데 원화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변화하긴 했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12월 달에 약간 더 이제 약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결정적으로 약세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그냥 세계적인 트렌드가 강달러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달러가 사실은 올해 들어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턴을 한 것은 아닌데요. 보면은 달러가 다른 통화에 대비해서 이제 약간은 약세가 되는 그런 모습. 물론 이제 강달러란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닌데 1월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 약세가 되었습니다.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죠.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하고 다른 나라들의 통화 정책 이 부분에 이제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로는 뭐 올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제 강달러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도 아시다시피 이제 강달러를 일단은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최소한은 올해 상반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쯤에 이제 상황을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보긴 해야 되는데 뭐 의외로 또 이제 하반기에 가서 조금 뭐 미국의 경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펴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비해서 미국이 경기 둔화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큰 폭으로 인하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계속 강달러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과연 일어나게 되면은 급속하게 이런 부분이 바뀌어갈 수는 있을 텐데요. 현재까지는 뭐 하여튼 상반기까지는 뭐 강달러는 지속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약간은 이제 터닝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원대 혹은 1,450원을 전후한 움직임 이런 것들은 지속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자국 대비해서 이제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곳에 상호 관세도 때리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관세 정책을 펼 것 같으니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한 원화로 바로 돌아서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엔화 같은 경우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비슷하게 달러 대비해서 약세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화로 환산한 이익은 늘어날 겁니다. 약세가 됐으니까요. 1,450원 이게 한 1년 정도만 쭉 지속되더라도 1년 동안에 자기들의 이익에 혹은 매출액에 수출 매출액이라면은 그저 거기에 한 10에서 15%는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화 환산한 이익은 증가할 수 있을 텐데 수출 물량은 물론 보긴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특별히 이제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원화 환산한 이익이 좀 증가했다 이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로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제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일반적으로 한 1,450원대 이 정도 지속되면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좀 이제 유리하긴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이제 통화들이 다 달러 대비해서 약세가 되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 원화가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약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이 한 단계 점프를 한 때가 1997년, 8년 IMF 외환위기 때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때 환율이 이제 1,600원대 평균적으로 그때가 이제 IMF 때였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500원대 이 정도였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한 단계 점프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이 이렇게 약세가 되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손해될 부분은 없습니다. 손해될 부분은 내수예요. 내수 부분은 수입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내수 업종이나 이런 곳은 사업이 어려워지게 될 거고요. 수출 업종은 괜찮죠. 그래서 수출 업종들 중에서 요즘 보시면은 그래도 속으로 이렇게 꽤 웃고 있고 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들은 여러분들 아마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은 배당금을 받아보시면 알 텐데요. 달러로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당금을 원화로 환산해 보면은 좀 더 많아집니다. 그게 수출 기업들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하여튼 우리나라는 양쪽입니다. 내수 기업은 어렵게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은 최소한 본전이거나 이제 플러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출 기업의 이런 이익이 내수로 얼마나 흘러가느냐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에 어느 업종으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수출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이닉스 이게 뭐 성과급 받고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과급을 받은 사람들이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예를 들어 전통업종에 가가지고 여기 가서 밥을 사 먹는데 많이 쓸 것인지, 아니면 피트니스를 가고 카페를 가는데 많이 쓸 것인지, 거기에 따라 이제 내수 업종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이제 내수 업종의 이런 격차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환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성장이 이제 그쪽에 많이 의존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손해볼 부분은 없고요. 이게 플러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수로 작용하기까지 시간과 어떤 내수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어떤 내수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제조업 중에서도 아주 전통업종 같은 경우는 카페나 이런 쪽에 들어오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내수 산업에 있어서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